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용산구 네, 산전동 다세대 주택 이제 제가 매수하고 싶은데 향후 산천동. 전망이 어떨지 네, 궁금해서요. 산천동에 있는 다세대 네. 주택 향후 전망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럼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여기 투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아, 예. 한 2억 5천 정도요. 2억 5천만 원 정도요? 네네. 산천동에 어디쯤에 있는 다세대 주택일까요? 그 여보세요? 용산 교회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빌라요. 용산 교회 옆에 있는 곳이요?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다세대 주택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소장님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쪽에 투자를 지금 이쪽 라인에 용산 교회라고 한 게 여기 성당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쪽 라인이면 이쪽에 빌라 단지들 쭉 있거든요. 아마 이쪽 라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에? 아, 예. 용산 쪽 호재가 있다고 해서. 호재요? 네네. 어떤 호재? 여보세요? 여보세요? 용산 호재를 지금 보고 이쪽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용산 호재를 보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다 아파트, 여기 도화 우성 아파트 뭐 해서 전부 다 아파트 지역이고 이쪽 빌라가 없어요. 아, 예. 예, 조금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지금 투자금이 조금 여기가 1억 5천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이 용산 쪽에 포인트를 잡으신 건 맞는데 제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의 호재는요. 용산의 호재는 바로 두 가지예요. 용산의 호재는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이 국제업무지구. 이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개발된다고 발표했죠. 이쪽에. 네. 예, 그래서 이쪽 건너편이 여기가 원효로거든요. 이쪽이 원효로예요.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 이쪽이 원효로인데 원효로가 옛날에 용산 여기 국제업무지구 개발할 당시에 원효로 이쪽도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이쪽이 다 그 개발 계획이 해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다시 진행이 되면은 이쪽에 원효로 라인 거기서도 역세권인 이 효창공원 이쪽 라인 쪽으로 보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위로 가면은 위에 서울역 있거든요. 서울역. 네네. 서울역이 전부 다 그 지상으로 철도를 넣고 그리고 여기 서울역에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이 GTX A 노선, B 노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 광명고속철도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5개나 지금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하로. 그러면 서울역이 지하로 다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위쪽에 이게 화두입니다. 이쪽에 바로 강북 코엑스가 생겨요. 강북 코엑스. 우리 삼성동 코엑스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강북 코엑스가 생겨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 서울역 인근 쪽에 뭔가 투자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업무지구 쪽으로 그 주변 라인으로 방향을 잡거나 가야지 이쪽은 조금 빌라들도 많고 그쪽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 예. 세미나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지금은 제가 안 하고 있고 1대1 상담 해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전화하셔서 예약을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방향 다시 잡아주셨는데요. 일대일 개별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가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다세대 주택을 좀 보고 계셨는데 요즘 다세대 주택 투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곳은 오르고 어떤 곳은 또 안 오르잖아요, 소장님. 네. 다세대 주택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짧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다세대 주택은 개발 호재가 있는 그 낡은 동네 네. 이런 데에 우리가 빌라를 투자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되는 걸 그걸 재개발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런 재개발을 보고 투자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그냥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빼고는 사면 안 된다는 게 제 원칙이고요. 네. 그렇지만 또 예외적으로 강남권은 워낙 수요가 있으니까 강남권 빌라는 사도 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빌라 투자는 낙후된 지역, 개발 가능한 지역, 역세권 주변에 개발 가능한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그쪽으로 뭔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지 그냥 역세권도 아니고 네. 아무 가치도 없는 네. 그런데 들어가서는 나중에 매도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빌라 투자라고 우리 다세대 주택 투자할 때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고민되는데요. 무슨 네. 말이냐면 그만큼 거주 목적 그리고 투자 목적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시청자님도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입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당산이 좀 더 좋은 건 사실인데 목동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 알다시피 학군이라던가 이제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들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동에 한 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죠? 네. 네, 저라면은 단산, 삼성, 레미안 4차도 고려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두 가지의 아파트는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네. 시청자님께서 결정 내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목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목교역에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오목교역 같은 경우는 목동선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되죠. 네, 그래서 교통편도 좀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기존의 학군도 좋아서 계속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또 2호선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신정지선인데 도림천역에서부터 지금 양천구청역까지 있는 사이에 동간거리가 너무 기니까 중간에 역을 하나 놔주세요 해서 이 신정교 라인 쪽 이 14단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정교 역을 하나 새롭게 놔주세요 하는 얘기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서 시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생겨난다고 하면 해당 아파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 양천구청역 쪽에 신정 차량 기지라고 있어요. 네. 그 이 차량 기지도 이제 개발 계획이 있는데 현재 조사 중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 그리고 상업적인 관련된 시설이 유치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개발 계획은 주변에 큰 대단지 아파트들이 직접적인 호재로 입을 거고 상대적으로 거리는 좀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목동 현대 아파트 또한 거기에 따른 영향을 좀 미칠 거예요. 자, 어느 정도 호재가 좀 있기는 하지만 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살짝씩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이제 목동의 재건축이 하나씩 추진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이주 수요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산은 별로냐? 아니요, 당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당산 같은 경우는 거리는 멀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서울을 다 놓고 봤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에는 서울 중심지에 오히려 더 가깝죠. 하지만 당산보다 목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학군 때문인데 지금 이 당산역도 생각보다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당산역하고 목동 현대 아파트 그리고 이제 삼성 레미안 4차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된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목동 현대의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 가격 그리고 지금 당산 삼성 레미안의 5년 전 가격 그리고 현재 가격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당산이 더 높아요. 네.
가격 상승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당산 삼성 레미안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자, 이 당산이 사실은 실제 가보시면 입지는 좋은데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사실 좀 강했는데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좀 연식이 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선호도라든가 수요가 좀 많이 목동에 비해서 적었던 게 사실인데 아래쪽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자,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새롭게 생겨나니까 주변도 야,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새롭게 바뀌면 정말 좋겠다. 입지도 괜찮으니까 라는 기대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최근의 상승 기조가 많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 단산 삼성 4차도 마찬가지로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당산역 자체가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이 근처가 새롭게 좀 낙후된 것들은 조금 더 용적률 완화라든가 아니면 조금 뭐 대출을 지원해 준다던가 하는 그런 조금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조금 더 새롭게 바뀌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그러니까 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산역의 또 다른 이 해당 아파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호재 하나는요. 여기에 그 복합 정류장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환승 정류장인데 버스들이 다 이쪽으로 결집이 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곧 그만큼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그 아래쪽에서도 해당 아파트의 아래쪽에 국회대로도 여기도 시간은 좀 필요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부 다 공원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공원화가 되면 주변 아파트들에게 상당히 큰 호재가 돼요. 호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인 측면 한 5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목동 현대가 미래 비전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입지적인 측면 그리고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새롭게 바뀌고 있는 이 당산도 추후에는 목동 못지않게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거주 환경도 계속 새롭게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이 되셔서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시청자님께서 이 두 아파트를 고려하시면서 호재들 하나씩 따져가면서 어떤 게 조금 더 나한테 실제 거주를 할 때 그러니까 투자적인 목적에선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거주할 때 그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교통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 그리고 많이 찾는 곳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